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 뉴스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인데요. 정상빈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회에서 들어오는 그림을 보니까 의원들은 쏙쏙 자리에 착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회의는 시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대정부 질문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이제 대정부 질문은 2월, 4월,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진행하게 돼 있는 그런 국회법 규정에 따르는 건데요. 오늘은 날짜상 7월 2일이긴 하지만 회기상 내일과 모레까지는 6월 임시국회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흘 동안 연달아서 이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건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내일 경제 분야, 모레 교육, 사회, 문화 분야로 나눠서 정부를 향한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베트남 총리 회담 일정으로 4시에 뒤늦게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 총리를 제외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5명은 정시에 출석을 해서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있었잖아요. 이미 여야가 전초전을 치른 느낌입니다. 이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텐데 핵심 쟁점은 뭡니까? 대정부 질문은 원래 이제 오늘 주제인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여기 관련이 있으면 폭넓게 질문을 할 수는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때그때 현안에 좀 관련성 있는 질문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오늘은 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집중 질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요. 네. 국민적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신해 속 시원히 따져묻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공세를 예고했거든요. 민주당은 그래서 오늘 질의자로 법무부 장관 출신의 박범계 의원과 네. 법사위 소속 김승원, 전현희 의원 등을 배치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반대로 검사 출신 박형수 의원과 육군 장군 출신 강선영 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맡았던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 등을 질의자로 배치를 했습니다. 오늘 의석수에 따라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까지 모두 11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12분의 질문 시간을 얻게 되는데요. 답변 시간은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합하면 오늘 저녁 시간에야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질문제로 나서는 여야 의원들을 보니까 여야가 모두 벼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고 나서 법안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1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상병 특검법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대정부 질문이 끝난 다음에 오늘 의사 일정으로 올라온 게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아까 이제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해 왔던 이 최상병 네. 특검법이 곧바로 상정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여당의 동의가 문제입니다. 여당은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합의도 없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더군다나 이제 앞선 20대, 21대 국회에서는 뭐 대정부 질문 기간에 안건을 상정한 적도 없다. 네, 이런 네. 논리를 네. 들면서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무제한 토론이라는 게요, 흔히 필리버스터라고 불리는 국회법상의 절차인데요. 소수당이 국회 제적 인원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현재로선 100명의 동의를 받아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신청한 정당에서 취소하지 않는 한 네. 다수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는데 만 24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24시간 안에는 종료를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네. 자체적으로 종료를 시킬 수는 있지만 네. 민주당이 이걸 강제로 강제로 할 수는 수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정부 질문이 저녁쯤 끝나고 나서 특검법이 상정되고 네.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시작된다고 되고 나면? 네, 네. 그렇게 가정을 하면 그때부터 만 24시간이 지난 내일 저녁쯤에야 민주당이 이를 종료할 수 있는 건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자체 종료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네. 민주당은 내일 저녁쯤에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 24시간이 지나야 이걸 강제 종료를 시킬 수 있는 거고 국민의힘이 스스로 종료를 한다면 그 이전에라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저녁이나 돼야 상정이 된다 이런 네, 설명입니다. 맞습니다. 네. 빠르면 그렇게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은 그 필리버스터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안건을 상정해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근데 오늘, 내일, 모레 진행되는 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본회의에서 진행된 하나의 안건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럼 내일 예정돼 있는 이 2일차 경제 부문에 대한 대정부 질문은 파행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동안 진행이 돼서 내일 저녁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내일 예정돼 있는 대정부 질문이 파행을 빚을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결국 국민의힘이 오늘 필리버스터에 나선다고 해도 일단 하루가 지나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럴 경우에 21대 국회에 비해서 이번에는 최상병 특검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바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사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네.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뭐 수순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그때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그렇죠. 행사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폐기된 전례가 있죠. 대통령 본인도 최근에 이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아니라면 공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공언을 해왔고 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최상병 특검법이 어렵게 본회의를 통과를 한다고 해도 갈 길이 먼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오게 되면 국회는 다시 표결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전체의 절반, 그러니까 1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제적 인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법야권이 의석수 192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모두 재표결에 참석한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가 필요합니다. 네. 지난 5월 재표결에서는 찬성표 179표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그렇죠. 당시에 법야권 의원 숫자가 딱 179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국민의힘 이탈표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야권 내 이탈표가 발생해서 상쇄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뭐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이런 분들이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이런 의견들을 밝혀오긴 했는데 네. 실제로 재의결이 성사될지 여부는 아직 좀 불투명한 네.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이제 결정해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일정상 최상병 순직 일주기인 오는 7월 19일 전후로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한동훈 후보가 그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도 내놨기 때문에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또 하나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도 오늘 예정대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원래 민주당은 오늘 최상병 특검법과 함께 말씀 주신 방송 3법 그리고 방통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그 민주당의 계획과 달리 오늘 안건으로는 방송관계법들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해당 법안들은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 3법 그리고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그 의사 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그런 개정안이 포함된 거였거든요. 예. 다만 국민의힘이 이제 법안 통과 자체를 지연시키는 작전에 돌입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간표 자체가 좀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과적으로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이제 민주당이 요구한 법안들 가운데 아까 그 최상병 특검법만 먼저 상정을 하게 된 거고요. 방송3법과 방통위법 등 나머지 법안들은 이번에 대정부 질문 그리고 다음 주 예정된 그 양당의 교섭단체 연설을 모두 마친 뒤에야 다시 네. 한번 처리를 시도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역시 이 방송관계법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쳐오고 있어서 처리까지는 법안 하나에 만 하루, 그래서 모두 나흘 넘게 걸릴 확률이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아까 그 필리버스터라는 게 안건 하나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방송 3법이니까 하나에 대해서 2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에 하나씩 나흘이 걸려서야
처리할 수 있다. 계산상으로는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바로 시작해도 만 네. 96시간이 넘게 걸리는 상태다. 이렇게 되면은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거네요. 이 법안에 대해서. 네네, 그렇게 됩니다. 오늘 내일 모레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고 끝나죠, 4일 날. 5일부터 이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바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넘어가니까 네. 빨라도 다음 주가 될 걸로 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지난 다음에 하게 될 거다. 지금 시간표상으로는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할 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탄핵이 될 경우에 직무정지를 우려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지난주 목요일에 사실 먼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탄핵안이 발의되면 그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도록 돼 있으니까 네. 원래대로라면 지금 열리고 있는 본회의에 바로 보고돼서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는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는데 오전에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네, 했죠. 맞습니다. 네. 그 퇴임식에서 네. 탄핵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뭐라고 했어요? 예. 직무 정지를 통해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가 멈춰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네. 사퇴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사퇴 발표를 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면직안을 제거하고 이렇게 11시에 퇴임식까지 이어진 건데요. 네. 사실 바로 직전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작년 11월에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마자 당일에 이 업무가 정지되는 걸 피하겠다면서 늦은 밤 사퇴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정리를 해보면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탄핵소추안은 폐기가 됐고 또 정부는 후임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곧바로 방송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방안입니까? 일단 오늘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한 직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혹은 국회에 보고되지 않아도 바로 발의되자마자 사직서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국회법 개정안을 내긴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사퇴를 해버린 김홍일 위원장한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임명권이 또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현재로서 뭐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사퇴를 되돌리거나 혹은 새로운 방통위원장 선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다고. 지금으로서는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민주당은 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를 좀 해보겠다. 이게 지금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네. 야당은 김 위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서 앞서서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요. 지난 6개월 동안 위법하게 5명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준공영 성격의 보도 전문 채널 YTN을 공익성과 공정성 담보 등 심사 기준을 채우지 못한 유진 그룹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유를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김 위원장이 사퇴하긴 했지만 민주당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이런 그 위법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법사위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원내 고위 관계자는 오전에 이 탄핵이라는 제도가 징계와 위법성을 확인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대상이 없어져도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을 확인하는 것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김 위원장이 사퇴한 뒤에 탄핵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걸로 전해졌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법사위 조사가 이제 민주당 네. 뜻대로 가능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안건에 검사 탄핵에 대한 것도 올라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야당이 민주당이 방금 전 1시에 의원총회를 열고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곧바로 발의를 했는데요. 요 4명의 탄핵안은 자동으로 보고가 되고 난 뒤에 민주당은 이 역시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들어오는 그림을 보니까요. 아직까지 이게 열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열리지 않는 이유가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을 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래 2시에 예정됐던 대정부 질문은 조금 늦어질 것 같은 그렇게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대정부 질문의 핵심 쟁점은 뭐가 될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저희가 다른 뉴스를 좀 전해드린 뒤에 이게 들어오는 대로 다시 대정부 질문으로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핵심 쟁점만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의원들이 제출한 질문 여지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야당 의원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먼저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각부 장관들에 대해서 네. 좀 현안을 나눠서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에게는 국정 기조 변화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를 질문한다던가 아니면은 대법원 이전 등 대구를 사법 수도로 발전시키는 거 이런 디테일한 것에 대한 질문도 있을 예정이고요. 네. 또 국방부 장관이 오늘 참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하기도 하고 이 밖에도 대북 전단 살포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오물풍선이 날라오는 것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이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통일이라든지 안보 이런 분야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본회의가 시작을 하고 있지 않아서요. 우리 정상빈 기자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하면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일반 뉴스 전해드리고 나서 저희가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하면 다시 본회의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